안녕하세요. 예,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중부고속도로 넘어가는 남이분기점입니다. 남이분기점. 저는 이제 제주 휴지 유통하러요. 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출근길에 있어요. 출근길에 있는데 어제 그 40년 가까이 중화유리집을 하신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40여 년 동안 중국집을 했으니 얼마나 그 장인이겠어요. 달인, 장사의 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분이 장사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자료를 좀 보니까 자영업자 인구가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때도 늘어났고요. 한 4, 5년 사이에 100만 이상, 거의 200만 가까이 자영업자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017년도인가 18년도까지 거의 500만 자영업자가 안 됐었는데 한 5년 동안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제 자영업에 뛰어든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장 생활보다 장사를 더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자영업자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제로섬 법칙이잖아요. 그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1차에 술 먹고 2차에 술 먹고 3차에 술 먹고 뭐 4차에 이게 되지만은 고깃집이나 이런 것들은 저녁에 1차에 뭐 돼지갈비를 먹었어. 그럼 2차에 뭐 숯불갈비를 먹기가 좀 어렵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한 끼니까 포차나 이런 또 술집으로 또 이동하거나 뭐 노래방을 가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시국에 3년 동안 또 문화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어떤 문화? 집에 일찍 들어가잖아요. 고깃집도 예전에는 11시, 12시까지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8시만 되면 그냥 일회전 끝나면 거의 손님들이 없어요. 파장 분위기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의 뭐 9시 이전에 오는 손님들 위주로만 거의 세팅이 된다고 봐야죠. 9시 반, 10시에 오면 거의 문 닫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고깃집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전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우리 거래처들도 마찬가지고 12시, 1시, 2시까지 고깃집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물가 상승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자영업을 쉽게 생각해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경우가 또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30년, 40년 된 분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해병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지만 해병대 1기 이후에 2기, 3기 선배님들까지도 우리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 하늘 같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1기 2기 선배님들, 그러니까 1기 선배님이 2기 선배님 봤을 때는 야, 이 기아 빠진 놈 이런단 말이지. 불과 한 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한테는 거의 하늘같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기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진짜로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자영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때 그 금쪽 같은 한 끼야, 이런 말을 맞나? 금쪽 같은 한 끼. 오은영 박사님 그 멘트를 조금 비해서 이렇게 따지면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으려고 그래요. 비싼 걸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비싼 거? 그러니까 아무튼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좀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식사를 하려고 해. 그리고 나머지 끼니는 그냥 적당히 먹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벌써 이제 서청주 톨게이트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서청주가 이렇게 보이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한 끼를 먹어도 이렇게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 나머지는 그냥 끼니를 그냥 평균치 이하라는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라면이나 면 종류, 그냥 인스턴트 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럴 때 밥보다 우동이나 라면을 즐겨하는 이유가 좀 아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솔직하게. 두 번째는 뭐 빨리 나온다. 근데 1, 2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식을 시켜도 된장찌개나 이런 거 시켜도 뭐 1, 2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압박이 온다는 말이죠. 좀 이렇게 아껴서 나중에 뭐 가족들하고 좀 더 비싼 걸 먹어야지 이런 개념. 한 끼에 플렉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 아까 어제 전화 왔던 40년 가까이 중국집 요리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게 정말로 힘들다. 상대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대출금도 있고, 물론 대출 이자 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대출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지원금 받았던 걸로 좀 숨통을 돌렸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거 이제 대출 상환도 들어오고 이자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건너머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대표님 30년 40년 동안 그 어떤 그 노하우들을 그냥 그 어떤 한 그릇에 짬뽕 한 그릇 짜장 한 그릇에 담는 거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는 메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만한 메뉴를 만들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가성비잖아요. 저도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 네이버나 뭐 옥션이고 쿠팡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제품인데 내가 굳이 비싸게 돈을 주고 사진 않잖아요. 그죠? 같은 제품이라면 좀 더 싼 데를 가서 먹으려고 하죠. 왜냐면 그냥 우리가 살 때 늘 즐겨 사는 거 아닌 이상, 늘 어떤 내 가족들한테 사는 거 아닌 이상, 내 지인한테 사는 거 아닌 이상 조금 더 싼 데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같은 제품에 같은 성능이라면. 그러니까 중국집이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지금 시중에 6,000원, 7,000원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반값에 만약에 판다고 그 똑같은 스펙을 반값에 팔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헛다보고 한 번 정도는 와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격을 어설프게 7,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면 효과가 좀 적을 거니까 아예 반값에 팔아버려라. 아예.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 팔던 그 메뉴를 반값에 팝니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러면 맛있으면 그냥 문구를 적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맛있으면 포장해 주세요. 아니면 포장해 가세요. 아니면 뭐 지인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요즘 SNS나 이런 데다가 홍보에 글 올려주면 음료수나 이런 것도 주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려워서 이렇게 가격을 내린 이유가 어려워서 내린 거고, 그러면 더 마진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다른 메뉴도 있다. 다른 메뉴 이거 맛있으면 다른 메뉴도 좀 시켜보시고 국내 분들한테 그리고 지인들한테 추천을 좀 해주라. 이렇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메뉴, 그러니까 기본 메뉴를 좀 싸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는 장사의 신이나 장사의 달인이 아닙니다. 다만 제 얘기를 그냥 의견으로 그냥 제시를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대표님 얘기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가격을 많이 다운 시킨대요. 뭐 반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절반 가격에 다운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어차피 재료성 법칙이잖아요. 점심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또 옆집에 가서 짜장면 먹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살아야 옆 가게도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짜장면 값을 반값으로 내렸다고 해서 다른 메뉴들까지 다 내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기본 짬뽕은 그냥 반값에 주고, 일예로 반값에 주고 나머지 메뉴들을 정상가격 받으면서 맛있으면 이것도 시키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만약에 짜장면을 A라는 가게에서 반값을 내렸어. 그럼 옆에 가게가 B 가게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자기네들도 가격을 인하하겠죠. 뭐
같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봐라 차를 저렇게 운전하냐 아유 막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네 나한테. 아무튼 제가 봐도 좀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가게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내가 바로 서야죠. 내 중심이 아닌가요? 내 중심이 바로 서야만. 그러니까 내가 3,000원에 팔겠다. 그러면 그냥 3,000원에 파는 거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가지라는 거죠. 왜? 소비자들이 왔을 때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단순하잖아요. 손님이 없어서 안 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손님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오창아이씨 지나는데요. 해가 막 떠오르네. 단순하더라고요. 장사가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가게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죠. 맛이 없어서 내가 뭐 매장이 청결하지 않아서 손님이 없다. 이런 거보다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 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일단 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 올만한 메뉴죠. 좋아할 만한 메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겠지만 손님들이 오게끔 하는 메뉴를 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쓰면 좋다는 거죠. 왜냐면 뭐 내가 냉면집인데 갑자기 뭐 제육볶음밥으로 마케팅하겠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반대고, 냉면집이면 그냥 냉면으로 냉면을 있잖아요. 요즘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서울은. 근데 그냥 5,000원의 냉면 대신 뭐 양을 줄이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10,000원짜리를 반을 토막내서 양을 반으로 줄여서 5,000원에 팔면 저도 물론 그렇게 가는 분도 계시겠죠.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맛배기로. 근데 맛배기인데도 10,000원짜리 같은 걸 먹는다면 이제 단골이 되겠죠.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보면 그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걸어서 10,000원짜리를 뭐 7,000원에 5,000원에 팝니다. 국밥을 그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얼마나 절박해 있으면 저런 문구를 이렇게 붙였을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창 이제 졸음쉼터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해가 멋지게 떠오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수막에 뭐 10,000원짜리 국밥을 우리 집은 뭐 7,000원에 팝니다, 5,000원에 팝니다, 8,000원에 팝니다, 이런 문구들을 봤을 때 저는 마음이 이렇게 무겁더라고. 오히려 그건 손님들을 끌어올려고 하는데 10,000원짜리를 7,000원급으로 가격도 낮추지만 내용물도 낮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10,000원짜리를 저희는 13,000원짜리, 15,000원짜리 스펙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럼 장 사장, 아까 짜장면 반값에 파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그거랑 이거랑 생각했을 때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좀 충돌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니 5,000원, 아니 평소에 먹던 7,000원짜리 짜장면을 7,000원짜리 짜장면을 그냥 10,000원짜리로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겠냐. 그건 맞아. 맞아. 그것도 맞아요. 그거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중국집 같은 경우는 회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짜장면이 아닌가? 국밥집도 마찬가지인가? 저도 헷갈리네.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짜장면집 같은 경우에 아까 그분한 우리 30-40년 하셨던 대표님한테 했던 얘기는, 제가 그 절박함에 전화 왔을 때 그러면 가격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낮춰서 팔으라는 그런 전략을 안 세워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안했던 거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10,000원짜리를 뭐 7,000원, 5,000원에 파는 현수막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는, 그것도 전략인데
오히려 그 정도 마인드로, 그러니까 1단계잖아. 단계별로 일단 가격을 싸게 팔아보고 손님들이 모이면 10,000원짜리를 뭐 15,000원짜리 스펙으로 파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어우, 저도 자꾸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우리 오창 휴게소 또 지나보다 제가 야, 여기 멋지다. 오창 휴게소 제가 자주 들리는데 그 비행기 프라모델 전시장이 있어요. 2층에 올라가면 비행기 작은 모형 있잖아요. 프라모델 그런 것도 잔뜩 하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싸게 파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싸게 팔면서 어떻게 해요? 내용물은 10,000원짜리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국밥집 얘기인데 국밥 10,000원짜리를 갖다가 7,000원, 5,000원에 파는데 12,000원짜리로 담아주는 그런 전략을 하면 1타 쌍피잖아요, 그죠? 1타 쌍피. 손님도 오고 단골도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기억나는 집이 저는 좋더라고요. 친절한 집. 그러니까 친절하면 기억이 남더라고. 아니 불친절해도 기억이 남지만 불친절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죠? 친절한 집은 전 또 가게 되더라고. 맛은 거의 비슷해. 뭐 특별하게 간을 못 맞추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대한민국의 식당 이모님들이, 주방 참모님들이, 그리고 사장님들이 웬만큼 다 요리를 다 잘하기 때문에 맛이 없는 집은 별로 없다고 봐요. 간이 세거나 아니면 간이 약하거나 아니면 진짜 재료를 이상한 걸 써서 막 냄새가 나거나 막 그러면 안 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저는 친절도라고 봐요. 물론 이제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친절도가, 친절하지 않는 집은 제가 사실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증평아이씨로 또 지나가네요. 아무튼 아침에 한번 제가 떠들어 봤습니다. 떠들어 봤고요. 또 신나게 서울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진천이고요. 열심히 달려올게요. 저기 우리 자영업자 대표님들 힘내시라고 아침에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제주아재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고 그래요. 제가 뭐 장사의 신이냐 장사의 달인 뭐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담았던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 없이라 아닙니다.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꼬였는데 아까 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 메뉴를 좀 저렴하게 팔아서 손님들한테 가성비 있게 어필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싸게 팔면서 12,000원짜리, 15,000원짜리 스펙으로 파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1타 쌍피라는 거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녀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아빠 일을 조금 더 이어받아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어떤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100년간은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100년간은 육가공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 100년간은 식당 만나면 좋잖아요. 100년 동안 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납품하고 장사하고 이런 거래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저 식당 하시는 분, 사장님들 대부분이요, 나 돈 벌면 이거 안 해 이러더라고. 식당 안 해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식당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제가 종합예술이죠. 1부터 10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식당만큼 힘든 건 없다고 봐요. 정말 힘들잖아요. 거기에 종합예술이죠.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업종이 식당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식당 하시는 대표님들은 항상 같이 마음 위로하면서 서로 공감해주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여기 춘천 터널입니다. 항상 우리 식당 사장님들
하고 같이 파이팅 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뚝배기 열심히 짚고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네.